비트코인은 그대로 사이클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알트 불장이 혹시 온다면 아직은 불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올해 NFT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격 자체가 일단 뭐 한 90% 이상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고인물 분들이 회의를 좀 많이 느낀 거 아닌가. 혁신적인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비트코인을 너무 짧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대표님, 비트코인이 여태까지는 반감기 6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네. 알트코인이 또 따라서 폭등하는 이런 사이클을 세 번의 패턴을 보여줬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게 한 12월, 뭐, 길어도 2월 사이에 비트코인이 한 12만 달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다 보니까 네. 사이클 깨졌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트코인은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요. 음, 다만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은 확실히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사실 그 지난 작년에 반감기가 있었잖아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 20일에 있었거든요. 6개월 뒤면은 10월 20일이잖아요. 네. 정말 누가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좀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여기가 10월 20일이거든요. 요쯤이. 여기서부터 이거 맞지 않아요? 이거를 상승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조정 폭이 한 3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 폭으로 봤을 때 한 31%. 이거 그대로 사이클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음, 30% 빠졌으니까 사이클이 깨졌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항상 이렇게 조정들이 중간중간 있었잖아요. 네, 조정을 보면 얘네들도 뭐 그렇게 작은 조정은 아니거든요. 얘만 이렇게 작아 보이시지만 얘가 한 31% 정도 되거든요. 네, 어, 21년에? 네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여기쯤 있는 게 아닌가. 뭐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1년으로 봤을 때는 한 여기쯤 되는 것 같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고 첫 번째 조정. 네,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2017년도 차트를 보면 여기가 2017년도 차트인데요. 이때는 되게 뒤늦게 불장이 이렇게 확 하고 왔잖아요. 네, 이것도 반감기 다음 해거든요.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5월인가 6월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이런 엄청난 불장이 있었는데 요때만 보면 3월, 4월, 5월 이때 보면은 상승장이 엄청나죠.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월 지금 한 4월 말 요쯤 되니까 요런 엄청난 상승세잖아요. 그쵸? 네. 하지만 이게 지나고 나면 그냥 직선에 불과합니다. 연말에 와, 지금 한 말도 안 되는 세배 상승이라는. 세 배 올랐는데, 네. 그 뒤로 오른 게 뭐 네. 그래서 다 합쳐서 한 20배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 시총이 워낙 커져서 이거는 좀 불가능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바로 금시총 뛰어넘겠죠. 뭐 그쵸. 그럴 순 없겠지만 아무튼 2017년도 차트를 봐도 요렇게 막 상승을 하다가도 이렇게 조정이 있잖아요. 네. 되게 작은 조정으로 보이실 텐데 제가 이것도 한번 찍어 볼게요. 얘도 한 30% 정도 빠진 거예요. 아, 중간중간에 30% 정도 조정은 원래 있습니다. 이렇게 30%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이클이 깨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뭐 제 시각에는 좀 그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이때 상승했을 때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에 한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한 9월, 10월, 12월이었나요? 그렇게 B컷, 그러니까 이때 0.5% 내리고 0.25% 내리고 0.25% 내리고 요건 두 번 한 번에 한 셈이니까 총 네 번 한 셈이죠. 1%를 내렸거든요. 그때가 정확하게 이때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과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거는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네. 1월 달부터 좀 금리를 동결하고 있잖아요.
5월 달까지도 동결을 할 것 같고, 예, 동결한 다음에 다음은 인하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 다시 재차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만 놓고 보면은 사이클이 좀 유동성, 뭐 금리나 이런 또 관세 전쟁 때문에 조금 밀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트코인은 좀 상황이 다르다면서요. 네, 알트코인은 너무 많이 달라서 제가 음,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이때 알트코인을 전부 다 팔고 네. 비트코인으로 다 바꿨거든요. 음, 작년 12월에 이제 뭐 제가 뭔가 알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비중이 원래 되게 작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한 95%다 하면은 알트코인은 뭐 한 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신경 쓰기가 좀 귀찮은 거예요. 아, 그냥 비트코인만 해야지. 그냥 신경 쓰기 싫다. 해서 비트코인으로 다 갈아탔는데, 저는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알트가 정말 다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거는 솔직히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음, 물론 저는 뭐 갖고 있진 않아서 알트 하락에 따른 손해가 있지는 않았는데, 좀 이걸 보면서 시장이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이 네. 파란색 선은 반감기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 지나가고 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쭉 올라가고 이 다음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쭉 빠졌다는 얘기는 비트코인도 오르지만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불장, 네, 음, 불장이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알트 불장이 혹시 온다면 아직은 불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미넌스가 아직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기간이잖아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처럼 좀 장 후반에, 그러니까 올해 후반에 좀 진짜 찐 불장이 오지 않을까. 음, 비트코인도 더 급등하고 알트코인도 그때 좀 미쳐 날뛰는 시장이 혹시 온다면 올해 한 3, 4분기쯤에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앞으로도 올해는 알트코인을 투자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음, 이게 뭐 자기 돈을 넣어야 진짜잖아요. 그쵸. 비트코인에는 제가 뭐 적지 않은 돈을 넣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뭐 많이 떨어지면 뭐 저도 손해를 보니까 제 말에 좀 힘이 실린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트코인 하나도 없는 제가 말한다고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 좀 알트코인 이야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음, 대표님, 그럼 알트코인이 이렇게, 확신이 부족해진, 예전 같으면은, 야,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알트코인에 넣으면은 더 상승이 많을 테니까, 네. 투자를 고려할 텐데, 대표님 그런 고려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이유가 네네. 뭘까요? 일단 좀 모럴 해저드 음, 느낌이 좀 너무 강합니다. 일단 단적으로 말을 해서 트럼프 코인 아시잖아요. 트럼프 네, 오피셜. 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밈 코인을 발행해서 그걸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거든요. 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솔직히 좀 들고요. 음, 그리고 그런 밈 코인이 아니라 좀 진짜 좋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네, 대표적으로 뭐 이더리움이라던가 솔라나 같은 좀 좋은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작년과 올해 그래도 좀 올해는 좀 아니지만 작년에 솔라나가 되게 좀 각광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솔라나가 각광받은 본질적인 이유를 이렇게 찾고 찾아보면은 그것도 밈코인 붐 때문에 그랬거든요. 음, 배경으로 한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밈코인이 히트작을 계속해서 내면서 솔라나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던 건데 그게 진짜 솔라나가 추구하는 가치하고 이렇게 좀 잘 맞는 건지 사실 그런 부분에도 좀 의문이 좀 드는 것도 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음,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계에 오랜 좀 전문가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좀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암호화폐 산업,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암호화폐 산업은 보통 알트코인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에서도 돈이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미래가 좀 잘 안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사실 뭐 솔라나, 이더리움, 뭐 XRP 이런 게
새로운 엄청난 프로젝트를 막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게 물론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혁신적인 무언가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2017년 뭐 2021년 이랬을 때는 그동안 없던 게 생긴 거잖아요. 사실 네. 코인이라는 게 뭐 NFT 뭐 이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거 뭐 음, 훈민정음 회례본을 뭐 NFT로 만들어 갖고 그걸 막 몇 억씩에 팔고 막 이런 거를 음. 본 적이 없어서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막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올해 NFT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격 자체가 일단 뭐 한 90% 이상 다 떨어져 있는 음, 상태고 그런 걸 보면서 좀 고인물 분들이 회의를 좀 많이 느낀 거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고인물 분들도 알트코인에 얼마나 많이 되었겠어요. 음, 네, 그런 분들도 좀 학습이 좀 돼서 이제 결국에 갈 거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건 XRP가 오랫동안 SEC랑 소송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좀 잘 끝나게 된 것 같고 마무리됐다고 제가 봤거든요. 음, 그러면서 4달러가 넘었었죠. 네, 엄청난 급등도 했었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조정받았지만 그나마 XRP가 좀 본래의 지위를 좀 찾아가고 있는 느낌은 있는데 혁신적인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회의가 드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 저도 뭐 그냥 궁금한 알트코인 있으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많이 사면 1000만 원, 요 음,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네. 하지만 알트코인에 억 단위의 돈을 내가 넣을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요새 들어서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관심 깊게 보던 코인이 있거든요. 네. 알트코인인데 요즘에 RWA 뭐 좋잖아요. RWA가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온도 파이낸스랑 쌍벽을 이루는 코인 중에 OM 코인이라고 있어요. 음, 만트라 코인이라는 코인인데 네. 와, 이거 정말 제가 되게 좋게 보던 코인이거든요. 와, 네. 이게 되게 잘 간다. 그리고 좀 방어도 되게 잘하네. 라고 음,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트를 혹시 사게 되면 얘는 조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보이세요? 갑자기 하루아, 그래프가, 하루아침에 90%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 이거 뭐, 러그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네. 다 먹튀 아니야? 라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뭐 운영진들이나 투자자들은 안 팔았다고 하거든요. 그들이 안 팔았는데 이렇게 90%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 그나마 한 1% 남아있던 호기심, 지적 호기심에 좀 투자해 볼까 하는 마음이 만트라 코인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진짜 알트는 안 하길 잘했다. 이게 아, 좀 궁금해서 그냥 혹시 그 보초비용으로 제가 10,000원어치만 샀었거든요. 네. 그리고 사볼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였는데 만약에 이렇게 안 망했으면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88,000달러 넘어서면서 이제 앞으로 불장이 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트라 코인을 그래도 뭐 한 100만 원어치 정도는 샀을 것 같은데 살았다? 좀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대표님, 근데 저거 서로 안 팔았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에 좀 정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 이게 네. 누군가가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점? 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만 해도 상장이 되려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그쵸. 뭐 쉽게 말해서 뭐 업비트 있잖아요. 업비트. 네. 두나무가 그 모회사인데 두나무가 상장된다는 말이 지난 사이클에도 지지난 사이클에도 막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네. 아직도 상장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만큼 주식 시장은 너무너무 깐깐하다는 거죠. 음, 하지만 특정인을 좀 지칭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한국의 모 유튜버가 벅스코인이라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뿌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물론 그분은 먹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돈 생길 때마다 그거 사가지고 소각도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죠. 네, 아, 알트코인은 상장 자체가 너무 쉽다. 비트겟에 상장을 했는데 그분이 음, 비트겟이 결코 작은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곳에도 제가 듣기로는 그냥 돈만 좀 있으면 얼마든지 상장을 시킬 수 있다. 뭐 음, 이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다 일을 각오를 하고 이 만트라 코인을 보고 이거 빵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완전히 내놓고 도박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알트코인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만트라 코인의 요 사태를 보면서 완전히 마음을 접었어요. 제가 2022년에도 루나 코인과 루나, 앵커, 테라 뭐 이런 코인들의 같은 계열이거든요. 네. 걔네들이 망하면서 제가 그때 물론 루나를 투자해서 제가 수익은 좀 있었어요. 한 2, 3천만 원 정도 벌었었는데 걔네들이 다 망하면서 제가 또 2,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똔똔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1차적으로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네. 상처를 좀 크게 입었었는데 만트라 코인은 제가 사진 않았지만 제가 투자한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정말 살려고 유력한 후보로 올려놨던 코인이라서 그러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저는 되게 친했어요. 아, 예, 제가 맞아. 차트도 산 좀 거 많이 같은 보고 느낌. 네, 그러니까 저는 만트라 코인을 살려고 제가 고래동 공부에서도 이런 코인도 나중에 좀 볼만할 것 같다. 지금 사진 않았지만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면 뭐 살까 고민 중이다까지는 이야기했거든요. 네. 와, 그래도 다행히 사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하락을 보고 역시나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현금 1억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네. 대표님은 알트코인을 그래도 조금 섞어서 사보는 걸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사라, 혹은 뭐 분할로 사라,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그 1억이 어떤 돈이냐에 따라서 사실 너무 다르잖아요. 일단 네. 급한 돈이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내가 우리 몇 달 뒤에 뭐 우리 집 아파트 잔금 낼 돈이나 아니면 내년에 뭐 이사 갈 돈이나 뭐 그런 거면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돈이 아니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팔란티어나 뭐 이런 주식 투자를 너무 잘해서 엔비디아나 너무 잘해서 10배 수익이 났다. 그래서 네. 1억이 생겨서 다음 투자처가 어디가 될지 고민 중이다. 이런 분께는 좋은 선택지가 비트코인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하지만 비트코인을 너무 짧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만약에 내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좀 가져갈 생각이 있다. 저는 한 11월 정도에, 11월 안팎에, 그러니까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 요때쯤에 비트코인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뇌피셜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네. 2017년도 차트랑 비슷하게 간다면 이렇게 될 것 같고, 2021년에도 대략 한 요쯤에서 피크를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저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요쯤에 피크를 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좀 등락은 좀 무시할 수 있다. 오히려 빠지면 나는 더 과감히 모을 수 있고 올라가면 좀 그 올라가더라도 요때까지는 보유할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비트코인에 그래도 1억이 있는데 1억 다 투자하는 거는 솔직히 좀 비추하고요. 5천만 원 정도는 네, 현금으로 좀 보유하고 블랙스완이 또 터지면 현금보다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네. 이번에 관세 빔 맞고서 다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근데 현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맞아요. 네,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고 5천만 원 정도는 요렇게 그냥 비트코인에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래도 비트코인도 진짜 많이 오르는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더 센 무언가를 원한다. 네, 그런 분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트래티지 MSTR이죠. 네, 스트래티지 주식을 좀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음. 스트래티지는 오를 때 화끈하게 오릅니다. 그리고 빠질 때는 또 이렇게 화끈하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무빙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다기보다는
알트코인처럼 이렇게 좀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더 음, 많이 오르고 좀 더 화끈한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사실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벌 때 더 많이 벌고 싶어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뭐 비트코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누리고 싶으시다면 스트래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만약 올해나 내년에 다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을 봐도 양도세가 없잖아요. 그쵸. 비과세가 되는 게 그게 너무 매력적인데 스트래티지는 아무래도 좀 주식이다 보니까 얘는 대략 한 22% 정도의 양도세가 있다. 네, 이 아, 부분은 좀 참고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